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 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탄핵안 표결 이후에도 전국은 급박하게 돌아갈 걸로 보이는데요. 두 분과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최인호 전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오후 4시에 이루어질 두 번째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여야가 모두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상황부터 짚어보면 일단 지난주는 표결을 앞두고 당론을 반대로 정했는데 그리고 표결에 불참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번엔 어떻게 나올 것으로 좀 예상하세요? 네, 일단 그 권성동 원내대표, 신임 원내대표가 이야기했듯이 현재 여전히 탄핵 반대가 당론입니다. 예. 그런데 지난주하고 다른 것은 일단은 뭐 공개적으로 본인이 탄핵에 참가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하신 분들도 있고 또 탄핵을 찬성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한 분도 이런 어떤 상태에서 오늘 개최되는 의총에서 탄핵 반대 당론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또는 표결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의총에서 최종적인 결정되는데 제가 예측할 때는 탄핵 그 반대 당론은 쉽게 변경을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당헌 당규상 당론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소속 그 의원들의 3분의 2 이상의 어떤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당론 변경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표결 참여 방식에 대해서 지난번에 했듯이 퇴장하는 방식으로 할 거냐 아니면 표결에 참여할 거냐 이 문제에서는 굉장히 많이 좀 의견이 좀 갈릴 가능성은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주에 이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된 것이 좀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방금 홍 의원님 지적하셨듯이 아마 오늘은 아무리 당론 반대라는 그 의총의 결과가 그대로 유지된다 하더라도 그러나 본회의 출석 자체는 막지는 못할 겁니다. 네. 지금 현재 뭐 겉으로 찬성하겠다는 국회의원님만 7분이 이제 나온 사항 아닙니까? 예. 그런 상황이라면 아마 8번째는 왜 안 나왔느냐, 어제. 그것은 실제로는 찬성하겠다고 결심한 의원들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8번째 의원이라는 것은 탄핵 의결 정족수를 맞추는 숫자에 본인이 부각이 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정치적 부담이 상당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이제 8번째 이상의 의원들이 안 나오는 상황일 뿐이지. 그러나 속마음들은 특히 목요일 윤 대통령의 담화 이후에 이거는 도대체가 이해를 못하겠다. 도저히 지금 대통령의 여러 가지 판단 능력이라든지 정신적인 상태 이렇게 가서는 더욱더 국민들이 힘들어지고 국민의 힘도 더 어려워진다. 이제는 탄핵 찬성해야 되겠다는 의원들이 상당히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한 20-30여 분은 충분히 된다라고 듣고 있는데 자, 겉으로만 8명의 의사 정족수를 못 채웠을 뿐이지 아무리 권성동 원내대표가 막는다 하더라도 출석 자체를 막을 수가 없는 상황. 예. 또 대통령 본인이 목요일 날 탄핵 소추가 되면 당당하게 싸우겠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탄핵되기를 자진 사퇴보다는 탄핵되기를 더 바라는 상황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또 그렇게 탄핵 반대를 맹시적으로 본회의 출석 거부하면서까지 그렇게 무리하게 당론을 펼치지는 않을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자유의사가 존중되는 투표가 된다면 아마 찬성이 한 20-30표 이상은 되지 않겠나. 다만 권성동 원내대표나 친윤계 의원들은 가급적이면 찬성하는 표가 적으면 좋다. 많으면 많을수록 한동훈 대표의 정치력이 올라가고 아슬아슬하게 통과되면 다음에 한동훈 대표의 탄핵 찬성 때문에 탄핵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대통령이 힘들어졌다. 즉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인 책임, 배신자 또 그래서 다음에 지도부를 사퇴시키는 방식으로 한동훈 대표를 좀 대표직에서 내려오게 하는 그런 명분으로 하려는 그런 생각들은 좀 내심 있지 않겠나.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도 오전에 의원총회를 열었는데요. 민주당은 어떻게 이 상황을 좀 지켜보고 있을까요? 한 분이라도 더
이것은 당리 당략적인 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온 세계에서 정말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계엄에 대해서 여야가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고 또 그래서 탄핵시켜야 된다는 국회의원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를 국내뿐만 아니고 대외적으로도 보여주는 대한민국의 민주 역량을 온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한 분이라도 많은 분들이 찬성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맞다. 국익상으로도 맞다. 예. 그래서 오늘은 정말로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대선적 차원에서 다시는 이런 친위 쿠데타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것으로 인한 손해가 얼마나 막심합니까?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다른 거 모두 떠나서 오늘만큼은 찬성으로 국민의힘의 그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뭐 반대 당론은 유지를 하겠지만 그 당론 자체가 의원들에게 구속력은 현실적으로 좀 떨어질 것이다라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공개적으로 찬성을 하겠다라고 밝힌 의원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7명 정도 나왔습니다. 뭐 지금 뭐 물밑에서는 더 있다라는 이야기도 좀 나오는 상황이고 사실 한 명만 더 찬성 의사를 밝히면 탄핵안 가결이 사실시되는 건데 8번째 찬성 의원이 나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아직까지 더 나오지 않는 이유 어떻게 분석을 하시나요? 예, 최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8번째가 결국 이제 본인이 이제 가서 이제 탄핵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것이 나중에 이제 드러나게 된다면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것은 이미 2016년도 우리 탄핵 때 우리가 겪어봤지만 그때 당시에는 많은 의원들, 그때 당시에는 다선 의원들 중심으로 탄핵에 많이 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김무성,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 참여를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그 두 분들은 어떤 배신의 어떤 정치의 아이콘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좀 예전의 어떤 지지도를 회복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고 정치인으로 다시 한번 재기하는데 끝까지 지금 본인들의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것들이 결국은 지금 현재까지도 그대로 좀 학습 효과가 그대로 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당시에 이제 법사위원장으로 권성동 지금 신임 원내대표가 탄핵 심판 때 소치위원했지만 지금은 가장 강력하게 반대를 하는 것도 그런 과거의 어떤 학습 효과에 예. 저는 있었다 보고 그리고 지금 다수의 어떤 그 의원들도 그렇고 우리가 너무 지금 현재 쫓기듯이 지금 탄핵을 하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8년 만에 이런 헌정 중단이라는 국가적 불행한 사태를 맞이해서 수사는 정확하고 엄밀하게 하되 그러나 대통령이 있던 탄핵만큼은 수사했던 진행 사항을 좀 지켜보면서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렇게 지금 빨리 지금 밀어붙이고 있다. 그리고 밀어붙이고 있는 것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어떤 법치주의의 근간을 저는 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든지 일사부재의 원칙을 지금 다 회피 내지는 꼼수로 지금 현재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지금 원래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한번 탄핵이 된 것은 같은 회기 내에 못 예. 하는데 그래서 이제 회기를 쪼개서 예. 하고 있고 일사부재리 원칙도 보면은 한번 이렇게 형을 어떤 집행을 시도를 했는데 똑같은 형으로 지금 현재 또 지금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전부 다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가 결국은 다음에 대통령 선거에 나오기 위해서는 현재 사법 절차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단축시켜서 이런 어떤 대통령 선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두르는 그런 어떤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너무 지금 서두르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들이 현재도 많이 좀 부담감을 갖고 예. 비판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홍석준 전 의원님께서는 탄핵이 지금 너무 급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네. 오늘은 일단 가결이 안 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 저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수사의 진행 사항을 보고 해도 저는 결코 늦지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뭡니까? 결국은 무죄 추정의 원칙은 3심제인데 지금 현재 그 검경 수사 그리고 공수처 또 심지어 지금 국회에서 민주당 통과시킨 지금 현재 상설 특검 이렇게 사파고로 지금 현재 수사가 엄청나게 지금 빠른 속도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너무 빨리 지금 진행돼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안보 그리고 경찰, 국방
막 수장들이 지금 이제 다 구속 내지는 체포된 상태에서 굉장히 지금 현재 치안 안보 구멍도 벌어질 정도로 지금 수사가 빨리 진행되고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걸 조금 더 보고 진행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서두르나 이런 저는 좀 의구심과 비판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당 내에서도 표가 좀 갈리는 양상이 보일 텐데 오늘 표결에서 여당의 이탈표는 얼마나 나올 것으로 좀 예상하세요? 저는 이제 표결 방식에 따라서 네.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지난주와 같이 만약 표결 참여를 하지 않고 하는, 네. 퇴장을 하게 되면 지금 7분에서 7분도 공개 지금 현재 찬성을 했지만 또 많은 어떤 우파 보수 어떤 그 지지자들이라든지 당원이라든지 다른 어떤 동료 의원들이라든지 이렇게 설득을 해서 본인의 어떤 입장을 충분히 또 바꿀 수도 있는 개연성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퇴장을 하는 방식으로 표결 참여 결정을 하게 된다면 좀 아슬아슬하게 될 네. 가능성이 있다. 예. 근데 이제 참여를 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가능성이 높아진다. 가능성이 더 훨씬 더 높아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제 표결까지 4시간 조금 더 남았잖아요. 앞으로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8번째, 9번째 찬성을 좀 밝힐 가능성은 좀 얼마나 보시나요? 만약에 어총에서 무리하게 본회의에 출석하지 마라 하는 식으로 갑자기 네. 내린다면 원내대표의 지시가 내린다면은 그에 반발해서 찬성하겠다는 의원 중에서 나는 양심적으로 그래 못 하겠다 해서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8번째의 찬성 표명이라는 것은 200번째의 국회의원이 충족을 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정치적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못 나온 뿐이다. 그런데 방금 권성동 의원이 모든 것을 의원들이 알아서 할 것이다. 그건 자율투표. 그 본회의장까지는 다 가서 알아서 해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뭐 한 30명 정도의 네. 찬성표는 충분히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 저는 지난 목요일 날 모든 국민들도 그렇게 느꼈었겠지만은 대통령의 담화? 상황 판단이라든지 왜 계엄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그 명분으로 삼았던 것이 너무나 그것은 참으로 이해하지 못할 명분이다. 예. 우리나라를 마약 천국, 범죄 천국, 조폭 천국이라 표현했는데 아니 우리 국민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현직 대통령이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그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나라 지금 형편이 진짜 마약 천국 맞습니까? 조폭 천국 맞습니까? 범죄 천국 맞습니까? 지금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그 방문 부적격 나라로 지금 지정하는 나라들이 생긴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 관광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중국 우리 관광객조차도 지금 상당히 지금 줄어들 형편으로 있는데 예. 이런 와중에 대한민국을 현직 대통령이 그런 마약 천국, 범죄 천국으로 스스로 대한민국을 이렇게 비하하고 정말로 사실에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계엄의 명분으로 삼았던 자체가 저는 좀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화가 나실까 그런 측면에서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그런 측면에서라도 이분이 무슨 뭐 형사 그 조사 수사 때문에 늦춰야 된다 이런 것은 정말 국익으로서도 맞지 않다. 특히 또 한 가지만 더 지적을 드리면은 예. 군사적으로도 얼마 전에 미 대사관 쪽에서 한동훈 대표에게도 아니 대통령은 이 손으로 물러나면 총리하고 여당 대표가 국정을 분담한다 했을 때 만약에 군 비상 상황이 즉 국지전이라고 나면은 그 군 통수권 행사는 누가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네. 그건 알고도 묻는 것이죠. 그것은 지금 윤 대통령의 비정상적인 판단 능력으로는 군 통수권을 행사하는 것이 대단히 위험하다라고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자, 그렇듯이 오늘 우리 표결에서도 정말 한시라도 오늘은 반드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탄핵에 많은 분들이 찬성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루라도 더 가면은 우리나라 국익이 그만큼 큰 손해다. 경제적으로도 지금 트럼프 예비 내각을 만나서 지금 반도체 보조금 삭감하는 문제를 지금 다 설득시켜서 그렇게 하지 말도록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은 윤 대통령이 있는 이상은 대통령을 대신해서 갈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미국에 가서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 예. 그래서 우리나라 통상 외교를 위해서라도 빨리 오늘은 소추해야 된다. 그런 필요성 때문에 상당히 자유투표로 갔을 때는 의외로 많은 숫자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찬성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국민 의사에 맞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잠깐 우리 최 의원께서 말씀하는 게 좀 부정확한 말씀이 있어서 제가 좀 정정하고 싶은 게 대통령 예. 목요일 담화에 대통령이 마약 천국, 조폭 천국이라고 언급을 한 것은 민주당이 지금 예산 심사를 하는데 검경 지금 현재 특활비를 지금 현재 이렇게 무자비하게 삭감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방금 확인을 했는데 그 말씀을 왜 했냐면은 검경 이런 특활비라는 것이 결국은 경찰 검찰이 이런 어떤 조폭이라든지 마약 수사범이라든지 이런 걸 수사할 때 그 밤에 이제 야간 근무를 한다든지 식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정보원과의 어떤 그런 교류를 위해서 식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돈인데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그 민주당이 무자비하게 삭감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언급을 하셨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런 것을 좀 시청자들이 오해할까 봐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제가 왜 조금 시간을 늦춰야 되냐면 우리가 2016년도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앞두고도 정말 그때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안민석 의원이 중심적으로 해서 최순실 씨 뭐 재산이 뭐 3조가 있다는 등 또 박근혜 대통령이 그 해외 갈 때마다 전용기를 항상 탄다는 등 그런 어떤 예. 가짜 뉴스가 나중에 다 밝혀지면서 언론들이 손해배상을 하고 또 정정 보도를 한 것들도 많은데 지금도 보면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너무 많은 거죠. 어제는 보십시오. 이제 드디어 등판하신 그 음모론의 대가 그 김어준 딱 나타나 가지고 한동훈을 또 사살 뭐 이런 식으로까지 뭐 물론 뭐 전제는 뭐 확인되지 않았지만 뭐 제보를 받았다 이런 어제 식까지 과방에서 나왔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 이야기까지도 지금 현재 퍼지고 있는 이런 과연 상황에서 이렇게 그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탄핵을 이렇게 서두른 게 맞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주 목요일 오전에 있었던 28분여의 긴급 담화 내용을 두고 여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 오늘 표결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좀 극과 극이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을 평소에도 지지하는 어떤 측에 대해서는 그동안 좀 왜 비상계엄을 대통령이 했을까 하는 예. 좀 의구심이 항상 좀 있어 왔습니다. 물론 이제 민주당이 좀 무자비한 어떤 탄핵을 남발하면서 국정을 마비시키고 이런 것은 좀 알고는 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소상히 예를 들면 어떤 우리 국가 안보 면에서 중국인이 미국의 항공모함이라든지 우리 군사 시설을 촬영하는 어떤 그런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지금 현재 어떤 국가보안법 이런 게 지금 현재 외국인까지는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한다든지 이런 것을 이제 결국 이제 민주당이 법을 가로막아서 이제 못하는 거라든지 또 대통령이 이제 그러면은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굳이 비상계엄을 국회에서 해제를 못 시키도록 막기 위해서는 뭐 의원들이 다 이제 지방이나 이게 내려가는 뭐 토요일이나 일요일 하든지 아니면 단전 단수라든지 걸 통해서 그런 걸 봉쇄할 수도 있는데 왜 쉽게 또 해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이런 어떤 의구심이 있는데 본인이 처음부터 그런 걸 다 염두에 두고 하셨다는 이런 어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동의와 좀 이해되는 그런 면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상대적으로 좌파나 민주당을 또 지지하시는 어떤 국민들 사이에는 대통령을 한시라도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뭐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는 좀 더 양극단의 어떤 생각을 강화하는 그런 어떤 담화라고 생각하고 단지 국민의힘 의원들에서는 뭐 물론 일부는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수는 대통령이 좀 심정을 이해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앞서도 이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궁금한 것은 지난주 토요일에는 이제 표결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2분여 짧게 이제 사과를 했는데 이번 목요일에는 좀 다른 목소리가 다른 톤이 나왔거든요. 그 의도가 뭐라고 보세요? 한마디로 이제 탄핵 소추가 불가피하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는 그래도 질서 있는 퇴진, 즉 본인도 시간을 어느 정도 끌 수만 있으면 뭐 본인이 하야까지도
포함해서 좀 검토를 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표현이 자신의 임기를 포함해서 국정 운영을 당에 일임한다라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이제 국민 여론이 지난주 토요일 날 국민의힘의 그 투표 불성립 때문에 탄핵 소추가 되지 못함으로써 완전히 국민 여론은 국민의힘을 향해서 상당히 비난이 많이 고조가 됐죠. 예. 오히려 더 고립이 되고 국민의힘 당 지지율이 완전히 반토막이 날 정도로 급전직하했는데 막 그런 속에서 찬성하는 탄핵에 찬성하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의힘에도 자꾸 늘어나니까 이 탄핵 소추는 피할 길이 없고 예. 만약에 그렇다면 불명예스럽게 본인이 생각할 때는 불명예스러운 하야보다는 인정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인정하는 것보다는 탄핵 심판을 받으면서 그러나 본인이 여러 가지로 왜 계엄을 내릴 수밖에 없었고 또 본인은 왜 탄핵 소추 대상이 아닌가 예. 또 정당한 통치 행위인가 뭐 이런 것을 강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이 탄핵 심판의 장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고요. 예. 그런데 대통령은 목요일 날 담화에서 정상적인 통치 행위라고 했는데 사실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여러 나라에서 특히 제3세계에서 쿠데타가 일어나고 친위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만 사후에 헌법적으로 쿠데타를 정상적인 통치 행위로 받아들인 나라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세계의 헌법학계에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다른 나라 제3세계에도 사후라도 쿠데타를 정상적인 통치 행위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나라는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 정상적인 통치 행위라고 하면서 본인은 여러 가지 근거를 댔습니다. 하나는 김용현 국방장관하고만 상의를 했다 했는데 사실은 김용현 국방장관은 또 주장을 어떻게 하느냐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자리는 했다라고 하거든요. 자, 계엄의 주요 종사자, 주요 임무 종사자라고 검찰도 구속영장에서 표현했듯이 그 위에 누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바로 윤 대통령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도 국방부 장관에게 모든 것, 실행이나 모든 것은 다 떠넘기는 그런 식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예. 또 정치인에 대한 체포 지시도 본인이 직접 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여러 명이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데 국정원 1차장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주요 정치인들 체포하라 라고 명단을 받았다는 것이고 또 경찰청장에게도 예. 계엄 내리기 3시간 전에 불러서 A4 용지를 건네주면서 정치인 체포와 국가기관 12개 기관을 장악해라라는 지시를 내렸고 계엄 이후에도 6차례나 경찰청장에게 빨리 왜 정치인들을 체포를 못하느냐라는 독촉 전화를 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네. 자, 이런 것만 봐더라도 본인이 직접 계엄과 내란, 특히 정치인 체포 이런 부분에 대한 지휘까지도 이렇게 현장 지휘를 하듯이 했다는 것이 다 드러남으로써 뭐 탄핵은 뭐 당연히 가결이 될 것으로 보는데요. 그래서 목요일 날 대통령의 여러 가지 이런 계엄에 내리는 정당성도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고 본인이 국방부 장관에게 떠넘기는 것도 전혀 사실에 맞지 않고 또 거짓으로 일관하면서 본인의 탄핵 이유를 그렇게 회피하려는 예. 그런 것도 참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벌어진 일, 특히 생중계로 국회 본회의장에 저 특정 사령관에게 직접 지시해서 본회의장이 지금 150명이 안 됐으니까 계엄 해제 정족수가 안 됐으니까 빨리 들어가서 끌어내라라고 지시한 사람이 바로 윤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다 증언이 나오고 있는데 본인은 여전히 그렇게 탄핵 소추를 회피할 수 있다라고 강변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납득이 되겠는가. 그래서 오늘은 압도적으로 탄핵 의결을 해야 된다. 예.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도 오늘 압도적 탄핵 가결뿐이다. 윤 대통령의 광기를 용납할 수 없다. 탄핵을 거부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반역이다. 이런 입장을 좀 내기도 했었고 지금 두 분의 입장도 굉장히 좀 나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수사를 먼저 하고 탄핵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라는 의견도 있으셨고요. 당장 좀 압도적인 탄핵 가결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나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이야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당윤리위원회에서요. 그제밤에 이제 대통령의 제명이나 출당을 위한 심야 회의를 열었는데 결론을 내지 못했거든요.
있거든요. 친한계에서는 대통령이 당에 큰 해를 끼쳤다라는 입장이고 친윤계에서는 좀 강하게 반발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내용은 좀 어떻게 돌아갈 것으로 보시나요?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굉장히 그 한동훈 대표에 대한 어떤 비판 여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이제 담화를 하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의총에서 원내 대표를 이제 선출해서 이제 발표를 하는 직전이었는데 한동훈 대표가 이제 대통령 담화를 두고 이제 내란을 자백한 거냐 다름없다고 해서 정말 많은 어떤 의원들부터 현장에서도 항의도 받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지속적인 지금 항의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도 아니고 어떻게 그 자당의 대통령이 지금 이제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인 이런 사항에 대해서 내란을 자백한 거나 다름없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인지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공직선거법으로 징역형을 받고 그리고 대장동 사건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건으로 지금 현재 검찰에 기소돼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 한 사람도 이재명 대표는 유죄고 범죄자라고 이야기하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 수사가 시작되고 있는 이런 단계에서 내란을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다 하는 것을 민주당도 아닌 자당의 대표가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좀 이해할 수 없다는 의원들과 많은 어떤 당원들의 비판이 있고 그리고 그 뒤이어서 이제 윤리위를 소집했는데 윤리위에서조차 원래 윤리위를 소집하려면 이제 최고위에 이렇게 이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데 지금 윤리위에서 지금 소집하는 것조차도 이거는 너무 서두르고 있는 거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해서 좀 유보를 대통령이 이제 출당 탈당에 대한 어떤 것을 이제 유보를 어떤 그런 시킨 어떤 그런 거기이기 때문에 예.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도 당내에서 쉽게 지금 해결될 것 같지도 않고 제가 한마디만 좀 더 하겠습니다. 네. 우리 최 의원님께서 말을 아까 시간을 많이 쓰셨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쿠데타가 이때까지 마오등 국가에서 허용된 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쿠데타란 건 헌법 외에 벌어진 것이고 지금 이제 헌법 내에 대통령이 비상개헌권을 발동을 했고 헌법 내에서 결국은 대통령이 국회에서 해제된 것을 해제 요구를 한 걸 해제를 예.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쿠데타라는 표현은 대단히 부정확하다. 이게 비상계엄이 불법이고 그 이후에 어떤 것에 따라서 대통령의 어떤 법적인 책임 여부를 떠나서 이거는 쿠데타가 아니다. 그다음에 비상계엄은 지금까지 대법원 판례가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은 일단 통치 행위라 해서 사법 심사에서 현재까지는 제외한 것들이 판례 전부 다 있습니다. 단 이제 헌법재판소가 설립된 1987년 헌법 이래는 헌재에서 판결된 게 없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어떤 판결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당에서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도 들어서 그때도 제명과 출당이 있었다. 물론 탄핵 결정이 나온 이후에 있었지만요. 이런 이야기도 나오기도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뭐 여러 가지 행사상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당시 홍준표 대표가 예. 주도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 조치를 했습니다, 이미. 네. 네. 그래서 그런 뭐 사례가 분명히 얼마 전에도 있었다는 것을 상기를 시키고 싶고요. 국민의힘의 그 당규에는 당원이 당에 심각한 해를 끼쳤을 때 또 심각한 위법 행위를 했을 때는 네. 출당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대통령은 국민의힘의 1호 당원입니다. 1호 당원. 그럼 1호 당원으로서 당에 해를 끼쳤느냐?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한순간에. 네. 예. 또 각종 대권 주자들 여러 가지 뭐 여론조사상 다 반토막이 나서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국민의힘에게 얼마나 큰 해를 끼쳤는가 알 수 있고요. 또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특히 중도층에서는 거의 90% 가까이가 돌아섰다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갤럽조사도 마찬가지죠. 탄핵 찬성이 76%인데 중도가 거의 90%에 가깝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 만큼 국민의힘에 큰 해를 끼쳤다. 위법적인 부분은 아마 한동훈 대표가 이번 주에 윤리위를 소집한 여러 가지 배경 중에는 자,
국회를 군을 통해서 장악을 했다는 것도 드러났고 정치인을 재판하는 것도 드러났지만 그 체포인 명단에 현직 판사도 포함되어 있었고요. 또 선거관리위원장, 대법관을 지낸 선거관리위원장, 권순일 대법관, 네. 전 대법관 선거관리위원장도 체포하라는 명단에 들었었다. 이것은 행정부를 장악한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국회도 마비시키고 또 사법부까지 장악하려 했던 거 아니냐라는 사실이 체포 명단에 들어있다는 것이 확인됨으로써 이것은 법적으로도 너무나 심각하고 네. 국민들이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하겠는가. 그래서 최소한의 조치, 즉 출당이 뭐 윤리가 소집된다고 해서 바로 출당 조치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3분의 2가 제가 알기로는 외부 인사들이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이 필요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당은 이렇게 윤 대통령과 절견한다는 그런 상징적인 부분으로서 윤리 소집을 함으로써 네. 대통령과는 차별화한다는 한동훈 대표의 의지가 표현된 것이다 보고요. 저는 뭐 대단히 적절한 조치였다라고 평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이 탄핵안 두 번째 표결이 4시간여 남았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 지켜보고 향후 전국이 어떻게 돌아갈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최인호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